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온 단어 중에 스타보드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스타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스타보드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딕셔너리에서 이거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는 그 다큐멘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뺐는데, 그래서 이게 더, and, to, be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어떤 의미적인 콘텐츠가 의미적인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뺐어요. 뺐는데 이게 개수가 탑 30개의 단어가 포스팅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빈도수가 많죠. 많은데 저거를 이제 요새는 다시 이거를 컴프레션을 잘하기 때문에 넣어도 좋다. 넣어도 좋다가 아니라 넣는 것이 훨씬 더 검색이 잘 되더라 해가지고 요새는 다 넣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스타보드가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압축을 잘하기 때문에, 딕셔너리 압축을 잘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잘해서 이 스타보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빼지 않는다. 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스타보드를 포함하고 있는 쿼리들 중에서 이 스타보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스타보드를 빼버리면 의미 자체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스타보드를 인덱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타보드도 다 인덱스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영어에는 지금 저기 더 하고 저런 것들이 나 더나 and 이런 것, to be 이런 것들이 스타보드에 속하는데 굉장히 이제 빈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는이. 뭐라고? 은는이가. 조사? 예. 은는이가 조사도 많지만 조사보다 많은 게, 조사를 해보니까 5개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은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의 스타보드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타보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인덱스를 붙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레이즈 풀이 할 때, 킹 오브 덴마크 할 때, 이게 중간에 이제 킹 오브 덴마크 요 자체가 하나의 쿼리가 되기 때문에 오브를 스타보드라고 지워버리면은 킹 덴마크 되어버리니까 이상한 의미가 되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밑에처럼 레디비 미 뭐 이런 거 알죠? 노래 비틀즈 노래. 들려줄까? 그 다음에 투비와 나투비 이런 거는 대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저거를 하나하나를 보면 다 스타보드예요. 그죠? 다 스타보드라 저 몽창 빼버리면은 저 자체를 찾지 못한다.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저 대사 자체를,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찾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Flight to London은 뭐예요? 플라이트 to 런던.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그죠? 그러니까, 플라이트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니 완전 정반대의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저럴 때 to나 from을 빼버리고 flight를 연동하면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인지 런던에서 오는 비행기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이 문제가 이제 문제되는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뭐 컴프레션 하는데도 얼마 그러니까 노력도 안 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스타보드라고 과시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멀라이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준이 뭐냐면은 유저가 어떻게 치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저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를 한다. 인덱스하는 단어를 노멀라이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저가 어떠한 폼으로 형태로 치느냐 하는 거에 가장 디펜던트하다. 그 형태하고 맞추려고 가장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U.S.A. 이런 거 하고 USA 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서로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즈 하는 게 좋으냐? U.S.A.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좋으냐? USA로 하는 게 좋으냐? 유저가 뭐라고 치겠어요, 보통? USA를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USA로 노멀라이즈 하는 게 좋다. 노멀라이즈 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텀이 노멀라이즈 되는 워드의 형태다. 그리고 이거는 이 딕셔너리의 엔트리가 됩니다. 그래요. 결국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죠, 그죠? 텀이나 딕셔너리 엔트리나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쿼리에서 치는 쿼리 텀이나 사실 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거하고 텍스트에 있는 거하고 인덱스 하는 거하고는 다른 텀이 그죠? 그거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유저가 인덱스 하는 걸 빨리 찾기 위해 가지고는 책에 있는 것보다는 인덱스 하는 텀하고 맞추는 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임프리시트하게 이퀴버런스 클래스 오브 텀,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라고 같은 거라고 본다 그러죠. 요거 이제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U.S.A. 하고 USA 이런 것들은 그냥 USA로 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 하이픈 있는 것들 있죠. 하이픈도 마찬가지예요. 엔티 뭐지? 디스크리미네이터리 이런 것도 그냥 다 붙이성이 낫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쿼리를 칠 때 그러니까 이런 다시나 이런 하이픈 같은 것들을 잘 안 치니까 저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하이픈을 딜리트 한다든가 해서 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피리어드를 없애서 텀을 만드는 일반적이다. 자, 또 다른 랭귀지들이 있어요. 프렌치에 이걸 이제 악상이라고 그러죠. 악상 떼기, 악상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회주매 할 때, 에. 그러니까 저게 저런 걸 악상이라는 하면 악센트에 불어 발음이 악상이에요. 그냥 악센트. 저걸 이제 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상 떼기, 악상 그래프라 그러는데 이런 거 위에 붙는 거 있죠. 이런 거에 프렌치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독일어에 이런 거 튜빙겐처럼 우물라우트 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갖다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갖다 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참 치기가 힘들잖아. 우리가 보통 우리 키보드에서 이런 악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치기가 힘들고 그 친다 그러더라도 찾아야 되잖아. 스페셜 심볼에 가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그냥 칠 수 있는, 물론 프랑스 키보드나 프랑스 키보드나 독일 키보드는 키보드 자체 내에 저런 악상을 칠 수 있는 그리고 음라이트를 칠 수 있는 키보드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 우리나라 저거 치려면은 스페셜 심볼에 들어가 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언, 다시 말해서 이런 텀을 노멀라이즈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유저가 어떤 식으로 풀이를 치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찾는다,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물론 랭귀지에서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랭귀지에서는 이 악센트들이 여기 있는 이 악상들이 표준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친다 그 말이야. 그거를 악상들 안 친다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튜빙겐 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런 악상이 있는 것들 알고, 이거는 이제 우물라이트 있는 이런 건 안 치고 그냥 튜빙겐 영어로 이렇게 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 하는 데는 그냥 악상을 빼버린다. 그게 디악센트라고, 디악센티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랭귀지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짜 같은 것들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그죠? 일단 저기 month가 나오고, 그 다음에 d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충.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쓰는 방법이 되게 많죠, 그죠? 1975년 뭐 6월 26일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7월 10일, 7월 12일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12월 7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많죠, 그죠? 또 심지어는 뭐 이거를 월을 앞에 쓰는 사람도 있어. 또 이거 7월 12일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나와요? 뒤에 7월 30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7월 30일이라고 나오는데 구글에다 7월 30일이라고 치면 뭐가 나와요? 구글에다 7월 30일이라고 치면 뭐가 나와요? 7월 30일이 들은 다큐멘터리 쭉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럴까요? 그럼 뭐 나올까요? 이거 치면 이거 나와요. 2.3333 나와요. 웃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한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영어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다 똑같은 형태로 노멀라이즈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가나의 사용이나 차이니즈 캐릭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한자를 많이 쓰죠, 그죠? 한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특히 중국어에는 간체하고 번체하고 있는데, 간체 번체도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제 번체를 안 쓰니까, 그죠?
또 가체 본체도 서로 노멀라이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크나이즈하고 노멀라이즈 하는 거는 사실 랭귀지 되게 디펜던트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막 섞여 있어, 랭귀지끼리 막 섞여 있으면은 이게 어떤 랭귀지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어떤 랭귀지인지 아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 랭귀지 어떤 랭귀지다, 문서 어떤 랭귀지로 된 문서다. 제발 이 방 나가면 다 까먹지 마. 다 반납하지 마. 내가 다 가르친 거야. 어? 인공지능에서 볼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그랬지. 어? 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자, 정보 검색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어?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은 미리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다, 이러다, 한국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그럼 어떤 단어가 돌아왔을 때 이것이 영어다, 이러다, 또 한국어다 에 집어넣는 게 클래스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이렇게 클래스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고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남자, 어떤 사람 여자하고 중간에 이상하게 있는 사람은 있기도 하지만 없잖아, 잘 그지?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럼 클러스터링은 뭐냐? 클러스터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뭉태기를 만들면 좋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거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기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미리 안 정해놓고 남자, 여자로 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는 동네로 가릴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엘리멘트를 몇 개의 피처로 이렇게 묶는 걸 가지고 클러스터링. 그래서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나라의 언어로 된 다큐멘터인가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 한 것이 이 인덱스 된 텍스트의 노멀라이즈 한 텍스트가 이게 퀄리텀하고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거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는데 사실은 그거에 너무 디펜던트하다 보면은 여러분처럼 통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학생들이 나한테 보낼 때도 문자 보낼 때도 그런 거 많이 쓰대. 이런 거 그거 왜 붙여? 그 버릇인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좀 어렵지 않나? 안 어려운가 봐. 그냥 심지어는 이메일에도 문장마다 끝에 점 찍고 치고 점 찍고 치고 어떤 학생들 그렇게 치더라. 그래도 아무리 그러는데. 자, 이건 뭐예요? 도구예요? 불어예요? 이거는 뭐예요? 영어예요?
알았어요. 어? 섞여 있어요? 이게 뭘 가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빌. 응? 빌이에요, 빌이에요. 도를 읽으면 빌이고, 영어를 읽으면 이 빌이고, 이는 뭐예요? 나, 인. MIT는 뭐예요? 좀 막 섞여 있죠, 그죠? 섞여 있는 문제. 자, 캐스폴딩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모든 레터들을 로아키스로 그냥 소문자로 다 바꿔버리면은 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익셉셔널 특별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센텐스 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은 문장 중간인데도 대문자 들어가죠, 그렇죠? 영어는 항상 문장의 첫 문장에 첫 센텐스의 첫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중간에 대문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너럴 모터스나 이가 조금 다르죠, 그죠? 이거는 페더럴 익스프레션이고 이건 뭐예요? 페더는 뭐 먹이다의 과거형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다르죠, 그죠? 이건 뭐 약자고 이거는 뭐 약자지? 세일즈 하는 건가? 이 세일인가? 아니지, 그건 이지. SAI. 이거는 뭐 항의하고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뭐 약자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게 모든 걸 로아 케이스로 바꾸는 것이 일단은 좋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 캐피탈라이즈, 다시 말해서 대문자인 것이 맞더라도 소문자를 치는 것이 맞고, 이게 구글에서 이제 2011년도에 픽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구글에서 이제 CAT라고 치면 뭐로 나와야 되는지, 캣이라는 동물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카트필러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나와야 되는 건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나오긴 뭐 나올 거예요? 물론 둘 다 나오지. 여기 있잖아. 쿼리를 치면은 첫 번째 리절트를 캣츠로 나오겠다고. 캣츠인데 요 점 있는 캣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뭐 고양이가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먹고 뭐 이런 웃기는 그